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다사다난한 이 7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참 이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너무 이제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니까 저도 좀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8월은 어쨌든 월봉이 여기서 잘 마무리해줬기 때문에 보면 MA7을 잘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8월에는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도 월초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FOMC, 오늘 새벽이죠. 좀 FOMC가 조금 아쉽긴 한 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쭉 보면 FOMC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9월에 대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 증시는 되게 호재처럼 인식이 되지만 왜 코인은 이 부분이 좀 영향이 덜했냐, 오히려 왜 떨어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대선 결과에 관여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암호화폐는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이런 기대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파월의 어쨌든 발언 자체는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대선 결과에 관여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해리스나 트럼프 등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모르고 이에 절대 관여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되게 원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게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CC 발행 계획도 권한도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일단 뭐 당장은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뭐 지지부진하겠네 그냥 이런 정도지만, 사실 CBDC를 안 한다는 측은 트럼프에 가깝긴 해요. 그리고 파월도 원래 공화당이긴 한데 근데 이제 얘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좀 그 대립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좀 어쨌든 애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뭐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런 거는 상관없이 트럼프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바이든 사퇴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해리스가 된 게 좀 아쉽다. 왜냐면 좀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을 하면서 또 가격이 휘청휘청 걸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당장은 휘청휘청거리고 흔들흔들 거릴 수 있는데 결국 트럼프가 되면 그 응축된 고통들이 나중에 빵 터지면서 엄청나게 위로 시세 분출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지부진하면 그만큼 이 모양은 박스에 가까울 것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 박스가 길어지면 우리 그동안 지지부진하겠지만 그 이후에 박스가 위로 터졌을 때 엄청난 상승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그놀레 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7월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 가격 움직임도 치열했지만 결국 횡보 구간을 지키고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단기 구조 그리고 속도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봉으로 일단 5개월 동안 횡보를 한 거예요. 이렇게 박스를 쳐보면 많은 사람들은 박스권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을 보면 이건 박스권이나 혹은 이러한 수렴이 맞거든요. 몸통으로만 이었을 때. 그러면 이게 수렴이 맞다 하던지 아니면 박스를 던지 뭐가 됐든 간에 횡보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위로 이렇게 분출이 되면 엄청나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코인이 5개월을 횡보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귀하거든요. 네, 5개월 이렇게 횡보하는 게 거의 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올라가는 과정에서 횡보한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동평균선을 끄고 주봉을 보면 항상 이게 진행 방향으로 계속 가요. 횡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 방향을 계속 갑니다. 근데 보통 그리고 진짜 찐바닥이 오면 이거를 아예 가로로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고점에서 보통 나오는 거는 이러한 식의 쌍고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서 한번 고점 나오고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고 이렇게 고점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고점이 이제 2021년 전에는 항상 이런 식의 고점이 많이 나왔어요. 한번 올려주고 뭔가 낙타 그 봉우리 같이, 그쵸? 이런 형태의 고점을 낮추는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21년도부터는 이게 여기서 한번 나오고 한 번 또 나오고 이런 식의 쌍고점, 그리고 가격을 좀 높이는,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띄우게끔 하는 그러한 고점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 올라가는 움직임과 내려가는 움직임을 볼 때 큰 특징은 진행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박스, 올라가고 박스, 그 다음 올라가고, 이게 진행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 올라가고 박스 올라가고. 지금도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은 올라가고 박스 올라가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보다 보면 이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눌림이 어쨌든 EA25, MA25죠. MA25의 주봉상으로도 일단 다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뭐 63,000 정도 때까지는 눌림을 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월초가 되면 요 아래 꼬리를 좀 만들려고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 월요일에 보면 주봉의 시작이 되는 부분에 뭐 갭을 채우러 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월화 정도는 좀 약세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상승장에 가는 도중에서도. 그것처럼 월봉이 시작되는 이 월초, 그러니까 뭐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는 조금 이 눌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걸 눌리고 난 다음에 월봉 마감의 경우는 항상 얘가 처음에 눌리든 말든 어차피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눌리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는 장대 양봉을 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8월에 이거를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8월이 안 되면 여기서 이 정도로 양봉 만들어 놓고 9월에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움직임 자체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월봉 자체가 이렇게 마무리된 거는 진짜 긍정적입니다. 이게 어쨌든 A7 밑으로 마무리가 됐거나 이런 음봉을 띄웠거나 하면 진짜 그거는 저도 조금 이거 진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직은 이걸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긍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키 레벨이 이 몸통이에요. 그죠? 이 몸통에서 어쨌든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얘가 어쨌든 이것도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우리가 가로줄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다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선 저항을 맞았지만 그 다음부터 3월부터 7월까지 쭉 이걸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리테스트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돌파, 리테스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트 시즌이 언제 오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항상 이러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비트코인 위주의 장세가 이렇게 온 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 알트가 빠르게 튀어오르면서 알트장이 왔거든요.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 연말에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2017년 이때가 11월인가부터 12월 그리고 한 2018년 1월 4일까지가 아마 이렇게 해서 엄청난 불장이 왔었거든요. 근데 17년장을 겪지 않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항상 반감기가 지나고 연말쯤에 장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는 2025년에 12월, 11월 이때가 불장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거보다는 좀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주기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뭐 2025년까지 간다고 하면 2025년 3월 혹은 2025년 9월 이런 식의 시점이 우리가 고점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연말은 되게 좋은 게 2020년도에도 보면 연말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었어요. 그때가 보면은 우리가 2020년도에도 이때가 11월이잖아요. 이때 보면은 저항을 맞고, 이때 보면 12월 14일 주봉 때 빵 뚫고 올라가면서 이때 2017년도에 달성했던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먼저 찍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조정이 왔고, 이걸 다시 뚫는 시점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게 어쨌든 뭐 8월이나 혹은 뭐 9월이나 이때 뚫었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이제 12월 달에 뚫는다고 하면 기존 주기보다 어쨌든 뭐 한 4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빠르다라고 최소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짧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결국 비트가 먼저 이렇게 뚫어주고 가줘야, 그래야 알트장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 횡보, 이 수렴일 때 여기서 이렇게 뚫었으면 좋았는데 여기서 어쨌든 하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박스가 좀 길어진 감은 있지만 이 박스가 길어진 게 마냥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후에 올릴 때 힘이 더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줄일 것이고 혹은 아니면 시장을 떠날 것이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개미가 털리고, 이 과정에서 여기 보면은 3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거의 15만 개, 그러니까 2배 물량을 더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 사람들은 호구냐 아니면 매집이냐, 기관들은 최고점에서 산 호구인가 아니면 매집인가, 이거는 지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 사는 건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크고요. 그래서 아직 알트장이 제대로 된 게 일단 저는 오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비트가 중심에 비트 독주가 한번 나오고 알트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보면은 알트장이 올 때는 자 보세요. 요게 이제 10월 19일이잖아요. 10월 26일. 그리고 요때 알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올라가는 시점은 사실 11월 그리고 12월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니 불장 때도 보면 이렇게 튀어오르고 정말 찐 불장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21년에서 1월 3일, 12월 20일 이때부터 이때 최저점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2월, 3월, 4월 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 2, 3개월이면 알트장이 여기서 한번 빵 끝나고요. 그 다음 부처빈 맞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왔죠.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불장이 2번 왔는데 17년도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 번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2번 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죠? 어쨌든 이러한 알트의 튀어오름이 있어도 그 이후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급진적으로 튀어오르는 구간들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짐방꿀이라고 얘기가 많아요. 짐 크레이머 얘가 진짜 한 분 말마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8월은 비트코인의 베어장이다. 베어리시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강세.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진짜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가 정말 8월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서의 골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골드크로스가 나오면서 MACD가 이렇게 초록색 불이 켜질 때 이때 보면은 이런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캔들 하나에 2개월이니까 지금 보면 6개월 동안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금의 약세장이 시작이 되는 곳에서 시작된다. 마지막 금 약세장 정점 이후 208주가 지났고 다른 약세장은 196, 213주에 시작됐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정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보복을 시사하고 전쟁이 좀 확전은 된다던가 이런 위기감이 좀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일단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맞아요. 저 러우 전쟁 이후에 우리가 좀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맞는데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이 얘네가 이제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 어쨌든 어느 정도는 지금 위기감이 있었고 계속 28 전쟁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이 확전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충격은 올 수 있지만 어쨌든 전쟁 자체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건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쨌든 단기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이제 주가나 아니면 코인에는 별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부분이 좀 더 덜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반암호화폐 정책은 해리스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이거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바이든이 민주당이고 해리스도 민주당인데 바이든 때 부통령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바이든의 정책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암호화폐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물려가지고 미국의 상원의원이 그렇죠? 비트코인 비축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안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법안을 올리든가 하겠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월봉이 마감된 시점에서 우리가 이 갭도 하나를 채웠어요. 2개를 갭을 띄웠다가 이걸 하나를 채웠는데 이제 그러면 이걸 채우러 갈 거다라는 또 사람들의 인식이 퍼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 안 채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 채우면 뭔가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이렇게 올리면 진짜 차트가 좀 개미들이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걸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능성을 버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내려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눌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좋게 마감을 했지만 월 초에는 항상 이제 이러한 아랫꼬리를 다는 작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보통 월초랑 둘째 주쯤에 이런 작업이 나오고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서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요즘 목이 그래도 약을 계속 먹으니까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한데 아직도 목이 좀 안 좋아서 오후에 목 상태를 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한 개 더 찍고 아니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